럼프형은 지금 재선 준비에 정신이 없습니다. 농부들과 럼프형은 무슨 관계이기에 그렇게 챙기고 드는 것일까요? 그리고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방술입니다. 한 나라의 선거는 수년간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신중해야 됩니다. 또한 그 정책은 서서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체감하기가 어렵고 적응해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장기 투자자의 경우에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개 일반적인 나라의 정책들은 내부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하지만 강대국의 정책은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큰 영향력을 끼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강대국의 선거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무역으로 먹고 살잖아요. 군사력, 경제력을 모두 따져도 1위가 미국임에 부정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 일자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선거를 하는 해의 11월 첫째 주에 1일이 아닌 화요일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미국의 대선이 1년 남짓 남으면서 럼프형은 선거 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럼프형의 대외 전략 또한 기존 방향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우리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파였던 볼턴을 해임하고 유화적인 정책으로 돌아선 모양새를 보이며 외부보다는 내부적으로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게 보입니다. 심지어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끝날 것 같았던 미중 무역 갈등에서 럼프형은 중간 단계의 합의까지도 고려하겠다고 했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럼프형은 내년에 있을 선거에 미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미국의 선거제도는 우리의 투표 방식과는 상당히 다르고 독특하며 복잡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의 방식과 비슷하게 대통령에게 투표를 하지만 득표수가 많다고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는 각 주의 인구 비례로 선거인단 수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선거인단은 대통령에게 직접 투표를 할 수 있는 대표들로 대선 투표 결과에 따라 한 표라도 더 얻은 승자에게 몰빵하는 승자 독식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6년 29명의 선거인단이 배정되어 있는 플로리다주에서는 럼프형이 49%로 47.8%인 힐러 누나를 이겼습니다. 이때 럼프형은 29인의 49%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29인의 선거인단을 모두 가져가는 것입니다. 보통 주마다 지역적인 정당 특색을 가지고 있는데 앞의 예시인 플로리다처럼 일부 경합주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경합주를 많이 가져가느냐에 따라 성패를 가르는데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 럼프형의 선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경합주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매번 이겨왔던 곳도 뺏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미시간, 또 하나 뭐 있더라? 위스콘신 주를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은 강철 벨트란 타이틀을 가지고 제조업으로 미국을 부흥시켰던 곳이지만 이제 침체되어 녹슨 벨트라는 타이틀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불만을 럼프형이 공략하여 오랫동안 민주당의 텃밭이었던 곳을 뺏어오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 공략의 타겟은 중국이 되었습니다. 럼프형이 당선되고 중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해서 집요하게 물어뜯어왔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물고 놓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과 막대한 자금, 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제조업을 빨아들였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미국에 대해 더 많은 관세를 부과하고 위안화 가치를 절하하면서 상대적으로 수출에 유리한 입지를 다졌습니다. 럼프형은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먼저 럼프형은 법인세를 기존 35%에서 21%로 크게 인하하면서 미국 내 기업들의 투자 환경을 개선시켜줬습니다. 또한 수출에 유리한 입지를 제공하는 통화 가치 하락에 최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대응했습니다.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면 IMF를 끼고 후속 합의를 거쳐야 하는데 1년이 지나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제한과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된 사례는
있지만요. 그리고 중국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수출 경쟁력을 전략적으로 상쇄시키기 위해 관세를 올림으로써 대응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에서 제조되는 값싼 물건들의 가격은 상승했고 상대적인 중국 사업 환경 악화에 따라 기업들은 중국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럼프형이 당선되었던 2016년에서 2018년에 이르기까지 미국으로 돌아오는 기업의 수는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리쇼어링 이니셔티브의 2018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18년 사이에 중국으로부터 64,252개의 일자리와 791개의 회사가 미국으로 돌아왔으며 이는 전체 중 59%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도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이에 반격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양국의 거래 규모를 비교해보면 중국이 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에게 먹을 것을 주로 팔고 중국은 미국에게 플라스틱이나 옷 등을 팔고 있으며 각국의 국민이 받게 될 피해는 중국이 더 큽니다. 또한 미국은 수출에 의존하는 비중이 중국에 비해 2배 이상 적으며 상대국에 대한 수출 비중도 중국이 미국의 2배입니다. 당연히 지는 게임인데 왜 진핑이 형은 꼬박꼬박 보복관세를 부과할까요? 그 이유는 미국은 선거에 의해 대통령이 바뀌지만 중국은 독재라는 기반 때문입니다. 진핑 형이 시간을 끌고 럼프 형의 재선에 악영향을 준다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선에 악영향을 주기 위해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보복관세에는 농산물이 들어가 미국 농부들의 수출에 타격을 입힐 목적을 띠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농부들은 럼프형의 지지 기반으로서 중국은 이들을 흔들어서 내년에 있을 선거에 악영향을 끼치려는 것이지요. 18년 9월에는 럼프형이 직접적으로 지지층을 건드리며 경제보복에 나설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바로 재선이 가까워졌기 때문이죠. 첫 번째로 올해 5월에는 160억 달러의 보조금을 농부들에게 지급하기로 발표했고 재원을 중국에게 매긴 관세에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로 올해 6월에는 멕시코와 협정을 맺어서 미국산 농산물 판매를 늘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면서 트윗으로 멕시코는 우리의 위대한 애국 농부들에게 대량의 농산물 구매를 즉시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로 올해 8월 G7 정상회담에서 아베 형과도 무역협정에 합의하면서 중국과의 관세 분쟁 때문에 농부들에게 부담이 되는 옥수수를 일본이 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번째로 최근 트윗을 통해서 에탄올과 E15이라는 에탄올 혼합 휘발유를 수출하는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자국 농부들을 챙기고 있지만 중국은 인민을 우선시하지 않습니다. 진핑 형은 선거 걱정이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유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차피 피해는 중국 인민들이 감내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럼에도 최근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9월 11일에는 중국이 유청 등의 16개의 미국산 제품에 7월부터 부과한 추가 관세를 더 이상 매기지 않겠다고 했고 이에 럼프형은 10월 1일 예정되어 있던 2,500억 달러의 제품에 대한 관세의 5% 인상 조치를 10월 15일로 연기하였습니다. 럼프형은 이러한 상호 조치에 큰 움직임이라면서 환영하는 뜻을 밝혔고 빅딜을 추구하는 럼프형이 일부 문제만 먼저 합의하는 중간 단계 합의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13일에는 럼프형이 민감해하는 농산물에 대해서 일부 추가 관세 부과를 제외할 것이며 중국 국영 상사가 이날 100만 톤의 미국산 대두를 구매했고 앞으로 500만 톤에 달하는 구매 계약도 체결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미중 무역 협상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지난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려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경과를 지켜보면 관세를 현상 유지하는 수준에서 스몰 딜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법하지만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미중 간의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럼프형이 이 갈등을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지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며칠 전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 회사인 아람코에 가해진 테러에 대한 럼프형의 대응을 보면 선거를 많이 고려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나? 좀 있어 보이는데.